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가 하나로 쭉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까지 그냥 모두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찰체제, 국가경찰체제였다면, 그리고 여기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맡습니까? 바로 중앙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준 겁니다. 일부 권한을. 그게 올해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고요. 그래서 일부 권한, 예를 들면 생활안전, 그리고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이 4개에 관련된 업무가 이 자치단체로 넘어갔고, 이 4개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이 있고, 그 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자치경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있던 그 조직을 그대로 그냥 유지한 채 이쪽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일종의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어떤 자치단체 아주 초기 단계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겁니다. 그림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좌측편에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가 있죠. 그리고 그 중앙정부 아래 18개의 지방경찰청이 있었고, 그리고 약 257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한 2000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른쪽에 같이 일정한 업무를 연관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새로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8월 이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원화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혼란도 불가피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모델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2호나 모델이 아니라 1호나 모델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본 그림하고 좀 다르죠? 이 그림이 지금 현재 2020년, 21년 올해부터 실시된 자치경찰제 모형입니다. 기존의 경찰이 그대로 있죠. 시도경찰청하고 경찰서 있는 업무를 대신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을 하고요. 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4가지 사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순찰이라든지 안전, 재난, 혹은 유흥시설이나 도박, 성매매 이런 단속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통 업무, 교통법규 단속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걸 갖다 이제 시도에서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경비도 있고요. 특히 관심 있는 게 여성 청소년인데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 그리고 아동 학대,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여를 하고, 이 말은 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떼어놓아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뭐 혹시 부패가 생기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국가 공권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사무 같은 경우는 계속 국가경찰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패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치사무로 넘긴 업무들이 기존 자치단체에서 하던 업무들도 적지 않거든요. 교통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기존 지자체에서도 하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업무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지역의 특유한
그 경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같으면 국가경찰청에서 모든 게 일원화 돼 있었거든요. 쭉 일원화 돼서 예를 들면 뭐 성매매업소 단속회인데 우리 지역엔 성매매업소라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박장 단속회 모든 게 일원화됐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우리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어떤 뭐랄까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업무가 있어. 그럼 그 지역 나름의 그 업무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효과가 금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과 우리 주민이 관심 있게 쳐다본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깊숙이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연구진, 저희 연구원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